안녕. 이제 2학년이 되었네. 2학년이 되고 이제 처음 보는데 아마 학교 내신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겠지. 여러분한테 이제 내신에 대해서 완벽한 코디를 해줄 나는 EBS의 김민재라고 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마 이제 고3 때 졸업을 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말을 많이 듣거든. 언제가 가장 후회스럽고 혹시나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대부분의 이제 졸업한 선생님 제자들이 고2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이 고2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바뀐 첫 번째로 고2를 맞이하는 제자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고2 내신에 대한 많은 것들이 걱정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수학2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듣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지금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더더욱 크겠지.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 수학 1과 수학 2와 확률과 통계가 위계가 없어. 위계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목을 먼저 배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순서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수학 1을 1학기에 배우고 수학 2를 2학기 때 배우는 학교가 대다수인데, 근데 좀 수학에 대해서 좀 가중치를 많이 두는 학교는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나가기도 하더라고. 이제 문해과가 통합이 되었잖아.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수학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내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쌤이 확실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들으면 좋은지 지금부터 안내해 주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제자들이 수학에 대한 고민거리가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지금부터 쭉 나오면 저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얘기들 나올 거라 아마.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네. 그리고 활용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손을 못 대겠는 거야. 그리고 또 교과서 문제는 열심히 풀어서 이번 내신 정말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신을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앞이 막 깜깜해지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는 안 그런데 시험 시간만 되면 실수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마지막에 막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막 뒤에서 걷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막 주변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 넌 수학을 좀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열심히 해. 근데 이게 무슨 강아지 풀뜯어 먹는 소리도 아니고 그건 답이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많이 노력해서 되는 거면 다 문제만 풀고 있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학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겠지? 선생님 저 개념 공부 다 했어요. 방학 때. 정의 다 알고 있고요. 정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개념 공부가 아니거든. 그렇게 계속 개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안 풀렸던 거야. 개념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쌤이 개념 공부 방법부터 한번 OT에서 알려주도록 할게. 우리가 수학을 처음 보면 막 정리나 정의 같은 것들이 나오지. 그게 이제 수학에서의 날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개념을 단순하게 단어 뜻을 알고 정리를 외웠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아, 절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쌤이 항상 우리 제자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보려고 하면 안 돼. 사실 처음에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아니지. 처음에도 쉬운 문제가 나오지만 저기 뒤에도 쉬운 문제가 나오거든, 얼마든지. 근데 처음에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공부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 문제 대표 유형들로 너무 많은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적당하게 문제의 기호를 해석하고 개념을 기호화할 수 있는 단계가 딱 좋아. 그래서 쌤이 단기 특강이 요번에 예비 고2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단기 특강으로 끝을 내자는 게 아니라 처음 개념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이 어떻게 잡히는지 흐름을 알면 다음번 다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쉽게 기호가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사고도 가능해질 거 아니야, 확장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걸 기호화해서 문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가 바로 단기 특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개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이제 컨셉을 정한다고 쌤이 이제 이름 붙여놨는데, 컨셉이란 게 뭐냐면, 우리 수학 문제에서도 단어는 달라지지만 매번 똑같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다. 그런 개념들이 수학에서는 요리할 때 막 소금이나 막 양파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재료들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개념에서 적용돼서 녹아질 수 있는지 어떤 시각을 달리하면서 한 가지 개념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는 거야. 그게 바로 내신을 준비하는 개념 공부거든. 단순하게 패턴을 나눠서 유형화시킨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개념을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보는 거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지금 풀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내신 공부할 때 중요하냐면, 내신은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지지. 우리가 수능이란 시험은 전범위잖아,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막 여기에 있던 개념과 저기에 있는 개념들을 막 섞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근데 학교 내신은 그렇지 않아. 학교 내신은 뭐 극한부터 연속까지가 내신 범위야. 그럼 정확하게 극한에 있는 개념만 물어보고 연속에 해당되는 개념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개념을 얼마나 다각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컨셉이야. 그래서 컨셉을 정해서 어떤 개념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그때는 이제 첫 번째 배울 때 개념들이 기호화 됐으니까 막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정리들을 외우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된 거고, 두 번째는 큰 개념에서 컨셉적으로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다루게 될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개념 공부가 이제 마지막 종합이 되는 건데, 바로 개념을 확장시켜서 여러 개의 나오는 단원들의 개념들을 섞어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수능이야, 수능. 근데 수능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개념이지, 맞지? 우리가 일단 두 번째 컨셉화하는 단계까지 제대로 된 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개념 공부를 할 때 여러 단원들을 섞어서 자기만의 형태로 수학적인 개념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몇 번 공부해야 된다고? 적어도 이렇게 세 번을 다르게 공부를 해줘야지 개념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 때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제자들은 일단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야. 아마 두 번째 단계를 할 때 선생님이 바로 이제 개념들을 안 짚어주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제자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기 특강으로 가서 그 개념들을 확인해 보고 오면 돼.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강의 수가. 하지만 시험 범위는 제한적이니까 두 개를 합치더라도 해당되는 범위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내신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쌤이 진짜 많은 걸 봐왔거든. 우리 제자들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지 막 생각을 해봤어.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제자들도 알 거야. 뭐겠어? 당연히 자기 학교에 내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봐야 되겠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올려져 있어.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전 교육과정의 미적분 1이 지금과 거의 내용이 유사해. 어떤 것만 빼면 수열을 이용하는 모든 개념을 빼버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과 거의 흡사하거든.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 문제는 거의 비슷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내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왜냐면 학교별로 내신 문제는 난이도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내신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깊은 수준까지 문제를 확인해 볼지 정할 수 있겠지. 거기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그때 미적분 1 출제했던 선생님이 지금 현재도 수학2를 가리키고 있는가야. 사실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선생님의 취향이 문제에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낸 다른 문제들도 확인해 봐서 이 선생님은 서술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더라는 것을 확인하면 정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자, 그래도 쌤이 이렇게 내신 강의를 만든 거는 우리 전체 전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다 다른 내신을 볼 텐데 그래도 뭔가 공통적인 게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했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의 학교의 내신을 분석을 해봤어. 18개의 일반고와 5개의 자공고,
그 다음에 2개의 자석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취향이 다 다르고 수업도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실제 문제는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일치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유형을 달리하고 학교별로 난이도를 달리하면서 출제될 뿐이라는 거였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문제집들이 있어. 이제 EBS 올림포스 가장 대표적으로 또 시중에서 가장 많이 봐지는 3개의 메이저 문제집들이 있거든. 그 문제집과 쌤이 한번 비교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학교 내신은 거의 유형별로 패턴별로 일치하더라는 거야. 왜냐면 학교 내신을 출제하면서 수능처럼 모의고사처럼 3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막 낼 수 없거든. 왜냐면 그 30번 문제들은 몇 주, 몇 달에 거쳐서 진짜 많은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문제들이거든. 근데 실제 학교 내신을 그렇게 출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그런 문제를 냈을 때 수학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험을 감수하면서 내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는 참고서 형태를 문제를 따와서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는 형태를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25개 교회 일반고의 내신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틀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쌤이 그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해. 그래서 그 변형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아마 쌤이 지금 나눠주는 자료들을 잘 보고 일단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혹시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를 다루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 부교재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지. 그리고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를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신을 잘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좌를 들으면 되는데 이제 강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거야. 그걸 이제 안내해 주도록 할게. 강좌는 이제 최대한 개념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만 언급을 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해 주도록 할 거야. 이미 벌써 개념을 한 번쯤 봤거나 학교 수업을 듣고 지금 이 강의를 들을 가능성이 크겠지. 혹은 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쌤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단기 특강을 좀 참고하는 게 좋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틀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컨셉을 지어서 문제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유형을 먼저 확인을 하고 튼튼한 기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내신에서 이제 3등급, 4등급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등급업 문제로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일 거 아니야, 맞지? 더 높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1등급에 해당되는 문제의 난이도를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제자들이 많이 내신 준비하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 강의는 서술형 특강도 쌤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2개의 강의가 같이 연계되면서 봐야 돼. 쌤이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서술형을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할 거야. 실제 그 지침 자체가 서술형 평가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문제집에서 막 풀기만 하고 답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습관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시험 때 돼서 내가 잘 서술해야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게 되고 쉬운 문제를 많이 놓쳐서 알고 있는 문제를 다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결하고 확실한 서술을 하게 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에 이르는 서술을 알게 되는지 그런 형태의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번 내신 강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념을 짚고 컨셉으로 문제를 확인해보는 정도가 되게 되고 서술형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서술형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강좌를 진행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숙제도 있거든. 항상 인강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혼자 막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치는데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잖아. 그래서 쌤이 항상 매 강의마다 학교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걸 출제를 해놨거든. 아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강의를 들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수강 후기에 남겨주면 쌤이 나중에 이벤트도 할 거거든. 쌤이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 같이 쌤이랑 같이 만나면서 직접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완강까지 그리고 내가 내신을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꼭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수학인데, 이제 이번 강의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 근데 사실 쌤은 항상 수학 가르치면서 우리 제자들한테 뭐 이건 정말 쉬운 거야.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이런 식의 말을 잘 하진 않거든. 왜냐면 수학은 사실 쉽지 않아. 되게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거든. 그게 쉽다라고 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거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수학만큼 조금 어려운 걸 참아내고 이겨내면 나중에 그만큼 큰 보상을 해주는 과목도 드물거든. 잠시 힘들지만 오랫동안 행복해지는 그런 수학이 되도록 쌤이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 내신 강의 끝내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각자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 자, 우리 함께 힘내보도록 하자. 자, 그럼 1강에서 만날게. 안녕.